즐겁고 행복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유년시대여. 어찌 그 추억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그 추억에 잠기지 않을 수 있으랴. 유년시대의 추억은 내 영혼을 맑고 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보다 높이 나의 기분과 정신을 북돋는다. 그 추억은 나에게 더없이 달콤한 기쁨의 원천이다. 방에서 실컷 뛰놀고 난 다음 나는 테이블 앞에 놓인 높다란 의자에 가서 앉는다. 내 자리로 정해진 팔걸이 의자다. 밤이 꽤 깊었고 설탕을 탄 우유를 마셔버린 지도 한참이 지났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이 오는 것이다. 그래도 꼼짝 않고 앉아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 어찌 그 얘기들을 놓칠 수 있으랴. 어머니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조용조용 들려온다. 소리만으로도 내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졸음 때문에 안개가 낀 듯 몽롱해진 눈으로 나는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고 있으면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얼굴이 단추만하게 보인다. 그러나 윤곽만은 여전히 또렷하다. 어머니가 나에게 살며시 웃어주는 것까지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콩알만큼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좋다. 눈을 더욱 가늘게 뜨며 어머니는 마치 눈동자에 비친 어린아이의 형상만큼 작아진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 형상은 금세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다시 몸에 힘을 주거나 눈을 가늘게 뜨면서 그 모습을 재생시키려고 애써도 결국은 헛일이 되고 만다. 나는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려고 두 발을 의자 위로 올린다. 얘야, 니콜렌카, 또 거기서 자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어머니가 말한다. 졸리면 어서 2층에 올라가 자거라. 저 졸리지 않은데요. 하고 나는 대답한다. 그러나 몽롱하면서도 달콤한 환상에 휩싸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을 스르르 감고 만다. 그런 후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 내쳐 잠을 잔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와닿는 것은 꿈결에도 느낄 수 있다. 그 촉감만으로도 나를 이루어 만지는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잠에 취한 상태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아다 입술에 대고 비빈다. 모두들 이미 자기 방으로 흩어져 가고 응접실에는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가 나를 깨우겠다고 말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아서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바로 내 귀 가까이에서 낯익은 달콤한 음성이 들린다. 이제 일어나야지, 니콜렌카. 2층에 올라가서 자자. 어머니의 애무를 방해할 그 어떤 시선도 방 안에는 없다. 어머니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모든 애정을 나한테 쏟는다. 나는 꼼짝하지도 않는다. 어머니의 손을 더욱 세차게 내 입술에 비빌 뿐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응? 어머니는 다른 손으로 나의 목을 잡는다. 그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내 여린 살을 간지린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하다. 간지럼 때문에 나의 신경은 예민해진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아 계속해서 나를 쓰다듬는다. 나는 어머니의 채취를 느끼고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다. 이 모든 것에 감정이 고조되어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그러고는 두 팔을 어머니의 목에 감고 머리를 가슴에 묻으며 숨가쁜 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그 서글프고도 매력적인 미소를 띠며 두 손으로 나의 머리를 감싼다. 이마에 키스를 한 다음 어머니는 나를 무릎 위에 앉힌다. 엄마가 그렇게 좋으니? 하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이렇게 말한다. 그 마음 변치 말아야 해. 알겠니? 그리고 이 엄마를 잊어서는 안 된다.
혹시 엄마가 죽더라도 넌 이 엄마를 잊지 않겠지? 응? 니콜렌카? 어머니는 더욱 다정하게 키스를 해준다. 그런 말은 싫어요. 이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네, 엄마?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입 맞추며 이렇게 외친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애정과 환희의 눈물이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솜을 넣은 파자마를 입고 성상 앞에 선다. 주여,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기분에 쌓인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갓 배운 이 기도문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노라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이 신기하게 하나의 감정으로 융합된다. 기도를 끝내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면 홀가분해지고 밝아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난다. 잠들기 전에는 온갖 공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공상이었을까? 모두 두서없고 갈피를 집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은 순결한 애정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두운 그늘 없는 행복에 대한 기대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이런 때에 나는 카르 이바느치와 그의 불행한 운명을 자주 떠올린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가 가장 불행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참을 수 없이 그가 불쌍해진다. 그리고 못 견디게 그가 사랑스러워진다. 어느새 내 눈엔 눈물이 글썽한다. 하느님 그 사람에게 행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내겠나이다. 그런 다음 나는 가장 아끼는 사기 인형들, 토끼나 강아지를 푹신한 베개 옆에 놓고 그 장난감 동물들이 앉아있는 모양을 대견스럽게 바라본다. 그러고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내려주시기를 누구나 누구나가 다 만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는 내일 소풍을 가는데 좋은 날씨를 주십사고 빈다. 나는 벽 쪽으로 돌아 눕는다. 상상과 공상이 뒤죽박죽 헝클어진다. 그러면 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냥 고이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유년 시대에 내가 가진 순결성과 낙천성 사랑에 대한 요구와 신앙의 힘을 되찾을 날이 과연 있을까? 순진무구함과 사랑에 대한 끝없는 요구, 이 두 가지 선이 삶의 유일한 동력원이었던 그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때의 그 열정적인 기도는 어디 갔는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그 순결한 감격의 눈물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위로의 천사가 날아와 미소 지음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어린 마음에 달콤한 공상의 씨를 뿌려주던 그 시대는 과연 나의 인생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영원히 떠나버리게 할 만큼 무거운 발자국을 내 가슴에 새겨놓은 것일까? 그리고 그 기쁨, 그 눈물은 이제 한낱 추억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있었어. 아무도 영감의 방앗간으로 곡식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풍차는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 말이야. 게다가 저녁 되면 밀가루 자루를 실은 당나귀를 앞세우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영감을 보기도 했다네. 코론 이후 영감님 안녕하세요. 영감과 마주친 농부들은 큰 소리로 인사했지. 방앗간이 아직도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내 방앗간의 풍차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네. 영감은 매우 유쾌하게 대답했어.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야. 일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지만 많은 일감을 도대체 어디서 얻어오냐고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영감은 어색한 말투로 대답했지. 떠들어서는 안 되네. 난 지금 수출 쪽 일을 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알아낼 수 없었지. 만약 어떤 용감한 사람이 방앗간 안을 훔쳐볼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말일세. 손녀인 비베트조차 방앗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
없었다네. 코르니오 영감의 방앗간 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다란 풍차 날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네. 영감의 당나귀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야윈 고양이도 창틀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지. 고양이는 가끔 심술궂은 표정을 짓기도 했어.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다가왔다네. 사람들은 영감의 방앗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빴어. 사람들은 방앗간 안에 밀가루 부대보다 더 많은 돈자루가 있을 거라는 둥 제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곧 밝혀졌지. 어느 날 내가 피리 부는 소리에 맞춰 마을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을 때네. 나는 그때 내 큰아들과 영감의 손녀 비베트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 솔직히 말하면 난 싫지 않았어. 어쨌든 코르니우 집안은 명문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예쁘고 어린 비베트가 집 안에서 귀엽게 종종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즐거웠다네. 나는 두 아이가 자주 만나 혹시라도 사고칠까봐 이를 당장 매듭지어야겠다고 결심했지. 나는 영감의 집으로 갔어. 아, 자네도 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늙은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가?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조그만 열쇠구멍을 사이로 내가 왜 이곳까지 올랐는지 설명해야 했다네. 내 머리 위 창틀에서는 고양이가 악마처럼 숨을 할딱거리고 있었지. 코르니우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 영감은 나더러 돌아가서 필이나 불라고 말했어. 여기엔 왜 왔느냐? 그렇게 아들 혼사가 급하면 재분소 여자들한테나 가봐라 하면서 아주 고함을 지르더군.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지. 하지만 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일세. 매우 화가 났지만 그런 바보 같은 늙은이는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다네. 그러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어. 아이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어. 직접 방앗간으로 가서 영감과 얘기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아이들의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 내 허락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밖으로 뛰어나갔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오 영감은 마침 외출 중이었지.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영감이 밖에 사다리를 놔두고 외출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창문을 통해 안을 내려다보려고 했어. 아이들의 방앗간, 아이들은 방앗간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창문을 통해 들어간 아이들은 더욱 의문을 가졌다네. 밀가루 부대는 어디에도 없었고 밀알 한 톨도 보이지 않았네. 벽 구석구석이나 거미줄에도 밀가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 심지어 밀을 갈 때 풍기는 향긋한 냄새도 없었어. 심지어 맷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네. 그 위에서 비쩍 야윈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 황량하기는 아래층도 마찬가지였네. 정리가 안 된 흐트러진 침대, 누더기 옷 몇 벌, 계단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빵 한 조각, 그런데 구석에 서너 개 정도의 자루가 열린 채 놓여 있었어. 그 자루 안에는 깨진 회벽 조각이나 다른 방앗간에서 가져온 잡동사니들이 가득 있었다네. 아, 그 자루 안의 것들이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었어. 영감은 방앗간에서 계속 밀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려고 밤마다 회벽 조각, 벽돌, 폐기물들을 오솔길을 오르내리며 날랐던 거야. 아, 불쌍한 영감. 하지만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은 이미 오래전에 손님을 재분소에 뺏겨버렸지. 풍차는 계속 돌았지만 그의 맷돌은 아무것도 갈지 않았던 거야.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나에게 돌아왔다네. 그러고는 자신들의 눈으로 본 내용을 나에게 알려줬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 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네. 우리는 밀을 가능하면 많이 모아서 영감에게 가져다 주자고 의견을 모았다네. 우리는 밀을 실을 당나귀들과 함께 영감의 방앗간에 도착했네. 그런데 방앗간 문이 열릴지 뭔가? 방앗간 안을 들여다보니 코르니우 영감이 주저앉은 채 손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네. 영감은 자신의 슬픈 비밀이 파헤쳐진 사실을 알아버린 거야. 이런 불쌍한 꼴이라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네.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 수치스러운 일이야. 너도 이제 끝이구나. 그러고는 방앗간 풍차에게 말을 걸면서 흐느꼈네. 바로 그때 당나귀들이 방앗간에 도착했다네. 우리는 모두 영감에게 목청껏 소리질렀지. 영감님 여기 방앗간 이봐요 코르니우 씨. 우리는 영감님을 소리쳐 부르고 방앗간 문 앞에 자루를 쌓아 올렸네. 바닥에는 황금빛이 도는 미랄이 흘러넘쳤지. 눈을 휘둥그레 뜬 코르니우 영감은 우리를 멍하게 바라보았네. 영감은 미랄을 한 움큼 움켜쥐고 웃는 것도 아닌 채 말했어. 오 하느님 밀이에요. 여보게들 이게 진짜 밀인가? 그러고는 우리를 향해 말했지. 아, 난 자네들이 다시 조만간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네. 저 재분수 놈들은 저 증기로 빵을 만드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야. 승리감에 들뜬 우리는 영감을 어깨에 태우고 마을 중심까지 가고 싶었네. 아니야 여보게들 난 내 방앗간에서 먹을 걸 좀 줘야겠어. 당장 말이세. 그렇지 않나? 너무 오랫동안 저놈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영감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루를 열었다네. 영감은 밀을 갈아 고운 밀가루들을 천장까지 날려보내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눈물을 글썽했지. 우리는 그날 이후로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에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했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코르니우 영감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우리 마을 풍차 방앗간의 역사도 끝나버렸다네. 영원히 말일세. 코르니우 영감이 떠난 뒤 그 뒤를 아무도 잊지 않았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 롱강을 나룻배와 꽃 장식이 달린 코트가 유행이 지난 것처럼 영감의 풍차 방앗간도 시간 속으로 흘러간 거지.